안녕하세요. 유니티 메모리 구조와 코어 CLR 알아보기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즘 어딜 가나 사실 AI 얘기들이 많고 오늘 그 유나이트 세션 중에서도 AI 관련된 세션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세션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클래식한 주제인 이런 메모리 구조라는 세션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제일 집중했던 부분은 이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갈 때 그냥 이 옵션을 켜면 좋다더라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왜 이 옵션을 켜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일단 유니티에서 엔진 기술 지원 엔지니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메모리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로는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로 여러분들과 같은 크리에이터로서 인디 게임 개발도 하고 있고 뭐 플레엑스포라는 전시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코드원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영체제의 메모리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니티가 결과적으로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 메모리를 보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메모리 지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니지드, 언매니지드, 네이티브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익스페리먼탈도 시작된 코어 CLR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코어 CLR GC에 관련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구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재 그대로입니다. 유니티 플레이어도 결국에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드한 게임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OS 입장에서는 그 프로세스 하나에 불과할 거고요. OS가 정한 규칙 위에서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규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개발자들이 메모리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메모리에 대한 할당이 누적이 되면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프레임이 크게 떨어지는 히칭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를 특정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메모리가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그냥 그 프로세서의 키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내 대부분 메모리 요소들, 뭐 텍스처나 메시 같은 요소들은 네이티브 메모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더 신경 써야 되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물리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메모리는 앱이 보는 가상 메모리랑 이제 OS가 보는 물리 메모리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앱은 물리 메모리를 직접 바라보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은 물리 메모리를 직접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는 OS가 관리하는 MMU라고 하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MMU에는 매핑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가상 메모리랑 물리 메모리가 실제로 어떻게 매핑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할당한 거랑 램을 실제로 쓰고 있다라는 거는 가상 메모리랑 물리 메모리 관점에서 다르게 된다는 거죠. 가상 메모리랑 물리 메모리를 할당할 때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트 단위로 할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트는 4바이트 이렇게 할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페이지 단위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페이지 단위로 할당을 하고 그 페이지를 나눠서 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iOS나 macOS나 안드로이드 같은 모바일 기반 이 주로 많은데요. 걔네들은 16kB를 한 페이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기타 운영체제들은 4kB를 한 페이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리졸브, 커밋, 레지던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니티에서 메모리 프로파일러 찍어보시면 in use랑 리졸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in use 같은 경우 레지던트 실제로 그 값을 읽거나 쓰고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리졸브라고 하는 건 이 메모리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그냥 이제 선언만 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다루고 가야 될 부분이 클린 페이지와 더티 페이지입니다. 클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로드된 이후에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맵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굳이 뭐 수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 클린 페이지가 될 거고 더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 계산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복구할 수 없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OS가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클린 페이지는 사실 다시 읽어오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높게 할당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더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운영체제별 동작에 살짝 차이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실 대부분 다 유사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닉스 계열, 그러니까 이제 뭐 애플의 iOS, macOS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리눅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커밋이나 디커밋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커밋을 했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힌트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는 있어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자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이제 보엠GC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는 또 동작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더티 페이지를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더티 페이지 내리는 건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디스크로 대부분은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꺼내올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바일 기기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디스크로 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내 압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iOS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요건이 붙는데, 개별 앱이 만약에 이제 제셈 리밋을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그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게 되고요. 이 리밋은 사실 기계마다 달라요. 뭐 2기가짜리 기계인지 메모리가 2기가짜리인지 3기가짜리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제 떠도는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시면 대부분 정확합니다. 이때 이 모자라는 기준을 보는 게 메모리 풋프린트라는 값이에요. 메모리 풋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더티 페이지들의 합을 말합니다. 더티 페이지들이 압축이 될 수도 있고 압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 값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이 프로세스는 비정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앱을 무조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메모리를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분리 메모리를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상황,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도 할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OOM 킬러라는 것들을 동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OOM 킬러가 동작하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은 앱 순서대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앱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제 그냥 그냥 간단하게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앱들을 이제 메모리가 부족할 때 제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저희가 바로 보고 있는 앱들을 제거하는 일은 거의 적을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너무 경험상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어플리케이션은 물리 메모리가 아닌 가상 메모리로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바이트 단위가 아닌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고, 클린 페이지랑 더티 페이지가 있고 더티 페이지는 내리기가 더 어려워서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요.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경고가 나오고요. 경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고요. 이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OS 메모리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이제 유니티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메모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매니지드 메모리의 가장 큰 단짝인 가비지 컬렉션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러 보시게 되면은 매니지드, 네이티브, 그래픽스, 익세큐터블, 언트랙트 이렇게 다양한 메모리 영역이 나오고, 그 각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이제 리졸브니 아니면 인유즈니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리졸브한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 메모리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용량은 작지만 알차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메모리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가비지 매니지드 메모리라고 했을 때 뭐가 매니지가 되고 있냐라는 것들이 이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를 한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매니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크립트에 사용하는 뭐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뭐 배열과 컬렉션, 뭐 스트링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이제 힙 메모리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매니지드 힙에 저장이 되고요. 가비지 컬렉션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될 때 스태틱에서 참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싱글턴 패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전역적으로 갖고 있다든지, 이벤트 구독을 했는데 더 이상 저희가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클로저에서 캡처가 돼서 계속 참조가 되고 있다든지 그런 코드 패턴을 갖고 계시면 얘네들이 이제 가비지 컬렉션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힙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크로 쳤던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러 보시게 되면 gc.얼록이라고 되어 있는 마커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4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빈자리가 있으면 그냥 그 빈자리에다 바로 할당을 하면 될 겁니다. 빈자리에 있으면 빈자리 할당하면 될 거고, 이제 각 블록에다가 사이즈마다 있어요. 뭐 8바이트, 16바이트 이런 바이트마다 이제 업데이트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이즈마다 이제 빈자리를 먼저 채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없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블록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엄청 큰 블록, 4KB, 16KB 페이지 크기에 따른 블록을 가져오고, 그 블록을 나눠서 자기에 맞는 8바이트짜리면 8바이트, 16바이트면 16바이트 이렇게 자기 사이즈에 맞는 그런 블록으로 자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없다, 블록이 없을 수 있잖아요. 메모리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션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힙 전체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심코 사용하셨던 new 한 번에 이런 로직들이 동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기별로 준비된 리스트에서 하나를 갖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존 블록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채워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블록을 갖고 오고, 그래도 없다고 하면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힙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비지 컬렉션은 boemGC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노랑 IL2CPP 이렇게 스크립팅 백엔드 선택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모노랑 IL2CPP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든 다 boemG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블로그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신 모노 버전이 사용하는 Sgen GC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유니티에서도 세대별 GC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유니티에서는 boemG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 GC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대별 GC는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코어 CLR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boemGC는 어떻게 동작하냐? 첫 번째로 이제 마크앤 스윕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방식인데요. 마크앤 스윕은 루트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루트에서 참조되는 모든 객체들을 훑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에서 참조가 되고 있는 0번이랑 3번을 일단 먼저 마킹을 할 거고요. 그 다음 0번과 3번이 또 참조하고 있는 2번과 6번을 이렇게 또 참조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인 4개는 전부 다 참조가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 날린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실제로 날리는 것 좀 구분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시가 되지 않은 표시를 하고, 표시가 되지 않으면 오브젝트를 날린다. 이게 마크앤 스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boemGC는 막 객체들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가비지 컬렉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객체들을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책 마킹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 블록 전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비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페이지 전체를 디커밋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전체를 디커밋하는 API 자체가 윈도우에는 존재하지만 다른 OS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할당해가지고 여기다 대신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에서는 그래서 또 도시 전설 같이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번 가비지 컬렉션을 돌리면 메모리가 할당이 해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6번의 가비지 컬렉션 사이클 동안 이제 얘네들이 비어 있게 되면 그 페이지 전체를 디커밋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6번의 그 가비지 컬렉션 한 번에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CPU 부하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씬을 넘어간다고 할 때라든지 그렇게 뭔가 좀 명시적으로 유저들이 프레임이 끊김을 느끼지 않을 그런 구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 한 번 발생할 때마다 6번씩 가비지 컬렉션 시킬 거야,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크리멘탈 GC라는 옵션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크리멘탈 GC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비지 컬렉션에서 발생하는 부하는 원래 기본적으로 스탑 더 월드라고 해서 한 프레임 동안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 안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끝날 때까지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크리멘탈 GC를 사용하시면 가비지 컬렉션을 여러 단계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뎁스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엔 루트에서 보고 있는 첫 번째 뎁스,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그 객체들이 보고 있는 두 번째 뎁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조의 변경,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킹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라이트 베리어라고 하고요. 그 라이트 베리어들 체크하고 전부 다 마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참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애들을 이제 수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크리멘탈은 여러 프레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프레임 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량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스파이크를 줄여서 굉장히 유저들의 경험 같은 것들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체크 한 번만 해서 킬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가비지 컬렉션이 왜 발생하고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완벽하게 딱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뭐 몇 메가바이트,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임계치라는 것들을 이제 그냥 딱 잡아놓고 그 임계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임계치가 계속 변해요. 라이브 힙이 이미 클수록 덜 발생하고 인크리멘탈을 켜놓으면 더 자주 발생하고 스택이 깊으면 덜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힙 사이즈가 임계치 이미 도달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신규 할당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제가 가비지 컬렉션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이제 가비지 컬렉터 GC 모드를 제가 명시적으로 끌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소형 오브젝트의 할당이었는데 대형 오브젝트는 조금 방식이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개의 블록에서 같은 크기들끼리 이제 나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 크기의 절반보다 크게 되면 같은 블록에다가 여러 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블록마다 한 블록짜리 리스트, 두 블록짜리 리스트, 세 블록짜리 리스트 이렇게 블록마다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블록짜리가 필요하다 하면 한 블록짜리 리스트에 가서 그 블록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갖고 오게 되고 없으면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블록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오브젝트라고 함에도 한 개짜리 블록이 있을 수 있고 엄청 큰 256개짜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동작이 다른데 사실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스 코드 보시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고객사들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볼 건데 크게 이제 2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참조가 남아 있으면 절대 가비지 컬렉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할당을 결국에 줄이면 된다는 거. 이 2가지 위주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풀에서 이제 저희가 디세이블 해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아끼는 그런 이제 할당을 아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을 텐데 디세이블 하고 있는데 참조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디세이블이 됐다고 해서 가비지 컬렉션 발생할 것 같지만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디스트로이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객체들이 할당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역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날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는 이제 컬렉션 같은 데서 참조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데서 참조하고 있었는데 이 씬이 넘어가서 더 이상 참조하지 않는데 그냥 스태틱에서 계속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스태틱이 결국에 루트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네들은 가비지 컬렉션 대상에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씬이 넘어갔을 때 이제 객체들에 대한 참조가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씬 매니저 로드씬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로드씬 모드를 싱글로 디폴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기존 씬에 있던 오브젝트를 다 내려주는 거는 동작을 해요. 네이티브에 있는 것들은 해제가 됩니다. 근데 C샵 객체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돈디스트로이 온로드를 했다든지 아니면 순수 C샵 객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글톤의 할당이 걸려 있는 그런 객체들 같은 경우 참조가 있다고 하면은 해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화화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 객체가 없는데 계속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필드 사용하실 때 아니면 참조해서 널 처리를 하지 않으셨을 때 이벤트 델리게이트 구독을 해제하지 않으셨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엔 이제 할당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매우 많은 할당을 하는 경우들이 어떤 때가 있냐면 레이캐스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땅 감지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마다 뭐 레이캐스트를 막 매프레임 사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논 얼록 계열이 그냥 레이캐스트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 얼록 API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가비지 컬렉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 얼록 API들은 기본적으로 버퍼를 사용해서 이 버퍼에다가 할당한 결과를 제공해라.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할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가비지 컬렉션을 매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몇십 메가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제이슨 파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뭐 세이브 파일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에 대한 뭐 인터랙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큰 제이슨 파일, 몇백 메가짜리 제이슨 파일로 정리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게임 하다가 더 늘어날 수 있죠.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 진짜 이것도 수백 메가까지도 가비지 컬렉션이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매우 큰 성능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팩 같은 바이너리 기반의 키 밸류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만 살짝 API 부분만 살짝 바꿔주면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메모리 적게 사용하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용량도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 오픈 소스인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저희가 더하기를 통해서 연산은 합쳐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지원입니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붙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지원 붙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지원입니다 붙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가비지 컬렉션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스트링 빌더나 뭐 G스트링 같은 언록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링큐 같은 경우도 이터레이터 같은 것 때문에 아무리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가비지 컬렉션 많이 발생하는데요. G링큐라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사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성능도 훨씬 더 좋다는 것들 벤치마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언매니지 메모리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언매니지드 메모리는 C# 코드긴 한데 매니지드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다츠 같은 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유니티 컬렉션에 있는 네이티브 어레이라든지 얼로케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할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이 마커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거나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퍼시스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 이제 경고는 안 뜰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메모리가 이제 디스포즈가 되지 않아도 경고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니지드 메모리 정리해 보면요, 메모리가 커지면 가비지 컬렉션이 발동해서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뭐 종류가 메모리가 너무 많이 부족해져서 프로세스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유니티는 보엠GC 사용하고 있고 인크리멘탈 GC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상의 블록을 배치하는 경우에 큰 오브젝트로 관리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편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언매니지 메모리는 개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티브 메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이티브 메모리는 이제 C# 그 매니지드 메모리의 평행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평행 세계인데 실질적으로 메모리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행 세계라고 부른 이유는 게임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는 C샵에서 분명히 저희가 핸들같이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체 데이터들은 C++ 영역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샵에 있는 거는 뭐 핸들, 뭐 얇은 껍데기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가비지 컬렉션은 네이티브 영역은 전혀 손댈 수 없어요. C++ 영역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트로이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게 되면 이제 C샵 참조가 이제 사라지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네이티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드신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그래서 매니지드에선 참조를 끊는 게 핵심이지만 네이티브에서는 디스트로이를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텍스처, 메시, 오디오, 애니메이션, 클릭 같은 것들 전부 다 이런 네이티브 메모리에서 동작을 하고요. 어드레서블이나 리소스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네이티브 메모리에서 낭비되는 양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assetGC라고 부르는 이제 resource.unload asset이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마크앤 수입을 에셋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에셋들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얘네들을 할당 해제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크리멘탈도 아니고 이제 제너레이셔널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갑자기 프레임이 뚝 떨어지는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씬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로딩 씬이 들어간다, 로딩 UI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명시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드씬 모드 싱글을 한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추가적으로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일부 부분은 비동기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메인 스레드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조를 보기 위해서 워커 스레드에서 동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메모리는 사실 설정으로 저희가 많이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민맵 스트리밍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사례 보니까 정말 몇 기가까지 아낀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텍스처의 민맵을 설정하시게 되면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스트리밍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민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버짓을 설정해서 이 소프트 캡에 맞게 이제 좀 메모리 아끼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든지 이렇게 메모리가 부족한 그런 옵션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스.렌더 메쉬 인스턴스라고 하는 API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목같이 위치나 크기나 회전 같은 것만 다르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오브젝트를 수십 개, 수천 개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C++ 레이어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메쉬 필터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몇천 개를 줄일 경우에 몇십 메가까지의 메모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픽스.렌더 메쉬 인스턴스라고 하는 기능도 이제 만약 초목 같은 거 렌더링 하실 때 이거를 뭐 GPU로 좀 그리고 싶다 아니면 좀 가볍게 그리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메쉬 리드 라이트 오픈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메쉬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런타임에서 생성을 해야 된다든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를 키고 있으면 CPU랑 GPU 둘 다 메모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메모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메쉬 리드 라이트 오프를 꺼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렌더 텍스처 같은 경우에 이제 렌더 텍스처 같은 경우 메모리나 그래픽 성능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레졸루션 줄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뎁스나 스텐실 같은 경우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제거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거해 주시고 낮춰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어드레서블 중복 S 최소화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번들을 일반적으로 좀 작게 설정해 주시고 중복을 피해 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좀 이제 말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어디까지 줄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적절히 줄이라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에 유트랙에서 진행되는 컨텐츠 디렉토리 관련 세션 들으시게 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제공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어드레서블 관련해서 메모리 줄이시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백 폰트 아틀라스를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냐면 나 중국어를 대응하고 싶은데 중국어 폰트를 대응하고 싶어라고 해서 폴백 폰트하고 중국어를 넣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 중국어에 대한 폰트 아틀라스도 그냥 중국어를 사용하든 않든 무조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4K 텍스처 같은 것까지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메모리가 100메가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고 폰트가 여러 개라고 하면 진짜 몇백 메가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쉐이더 베리언트가 사실 또 메모리를 차지하는 양이 엄청 큽니다. 저희가 이제 우버 쉐이더라고 하는 조건이 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쉐이더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 옵션이 조금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서 메모리에 많이 사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청크 사이즈라든지 디폴트 청크 카운트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디폴트 청크 카운트를 0이 아닌 3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메모리를 아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은 프로젝트에서 도움 받던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이티브 메모리, 매니지드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마 가장 관심이 가지실 부분이 코어 CLR에서의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어 CLR을 하는 이유는 아닌데 코어 CLR 했을 때 사실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변화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CLR이 굉장히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알파 버전에서는 익스페리멘탈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6.7 알파 2 버전에서 오픈이 됐고 지금은 그 데스크탑 플레이어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니티 7 오늘 오전에 보셨을 텐데 유니티 7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에디터에서도 코어 CLR을 사용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맥, 리눅스 같은 데스크탑 그런 플랫폼에서는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동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엠 GC랑 다르게 얘는 제너레이션 GC를 사용합니다. 제너레이션 GC라는 거는 가비지 컬렉션을 전체를 계속 훑는 게 아니라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을 나눠서 젠 0, 젠 1, 젠 2. 젠 0라는 거는 제일 최근에 할당된 애들을 말합니다. 젠 0에 최근에 할당된 애들을 막 모으다가 젠 0 굉장히 작은 힙을 갖고 있다가 걔네들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제 젠 0에 대한 가비지 컬렉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애들을 젠 1으로 보내요. 젠 1으로 보내고 젠 1에서 살아남은 애들 젠 2로 보내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할당된 객체랑 장기적으로 보관된 객체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한번 살아남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오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계속 가비지 컬렉션 할 때마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풀 GC를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젠 제로 있던 애들을 젠 1으로 보내고 젠 1에 있던 애들을 젠 2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무빙 GC를 한다는 거예요. 무빙 GC를 한다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사용하지 않는 보엠GC는 사용하지 않는 애들을 끈다고 했죠. 끈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빨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빨이 많이 빠진다는 거는 단편화가 많이 일어난다. 단편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메모리 효율성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무빙GC는 뭐냐면 꽉꽉 채워서 그냥 컴팩팅하게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젠 제로가 살아남은 애들을 마킹을 한 다음에 젠 1으로 옮기게 되면 살아남은 애들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단편화 비율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마크 앤 컴팩트 방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메모리에서 메모리를 복사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큰 객체일수록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라지 오브젝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라지 오브젝트 얘기하기 전에 보엠GC는 보수적 GC이기 때문에 이 값이 포인터처럼 보이게 되면 그냥 이제 얘 포인터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오탐을 해서 참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값을 할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할당해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포인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들고 있는 걸 저희가 프리사이즈 GC, 정확한 GC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CLR GC는 조금 더 정확한 GC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코어 CL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오브젝트 처리를 이제 라지 오브젝트 힙이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라지 오브젝트 힙이라고 하는 공간을 별도로 두는데요. 이제 젠2 옆에다가 둔 이유가 뭐냐면 젠2가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날 때 라지 오브젝트 컬렉션도 같이 가비지 컬렉션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페이지 크기의 절반 이상인 애들이 큰 객체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좀 완전 다르기 때문에 85,000바이트 충분히 엄청 커가지고 메모리를 복사하는 게 부담이 될 정도로 큰 85,000바이트 이상의 오브젝트를 라지 오브젝트 힙이라는 공간에 별도로 할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젠 0, 젠 1 이런 과정을 그냥 거치지 않고 바로 젠 2 옆에다가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풀GC에서만 해제를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결국에 이동하는 비용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코어 CL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는 조건도 엄청 많아요. 제가 갖고 온 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 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단 젠 제로가 발생할 때 젠 1도 필요한지 젠 2도 필요한지를 같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할당 예산이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할당 예산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젠 제로만 일단 동작을 하고 젠 1도 넘었다 그러면 젠 1, 젠 2, 젠 제로 다 동작을 하고 젠 2만 하게 된다고 하면 젠 2, 젠 1, 젠 제로 하위급을 다 같이 돌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젠2를 해서 풀GC를 한번 돌려줄 필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지 오브젝트에 대한 공간이 더 이상 없다라든지 메모리 부하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자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웃 오브 메모리 같은 경고가 떴다. 라든지 단편화 비율에 대한 계산하는 산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높아졌을 때 라든지 젠 제로는 엄청 많이 돌았는데 젠 1, 젠 2 이런 것들이 안 돌았을 경우가 있어요. 계속 젠 제로만 돌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젠 2 호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가산점을 좀 부여해서 더 많이 발생시키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세대를 지정해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GC 컬렉트에서 뭐 2세대 아니면 뭐 1세대, 0세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대를 지정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할당을 하면은 이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젠 0, 젠 1, 젠 2를 나눠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라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CLR 관련된 변화점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스터 엔터 플레이 모드라고 하는 그런 코어 CLR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셈블리 로드 컨텍스트라는 굉장히 작은 부분만 그러니까 수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부분만 건드리면 되는 리로드하면 되는 그런 변경점이 생겼기 때문에 플레이 모드 진입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런 변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신 C# 문법 지원, 그래서 C#14까지 있는 그런 문법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넷에서만 제공하던 기능들을 이제 뭔가 번역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성능적인 개선점 그런 것들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경점이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 네이티브 플러그인 사용하시는 인더스트리 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C++ 디버거를 따로, C# 디버거를 따로 이게 두 개의 프로젝트처럼 돌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혼합된 그 디버거를 사용해가지고 한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세션의 범위랑은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지금 이 방에서 그대로 다음 세션에서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랑 함께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남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니티 메모리 구조랑 코어 CLR에서 변경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메모리 관련 문제를 만나셨을 때 이 네이티브 메모리구나, 매니지드 메모리구나, 네이티브 메모리 고치려면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저기 밖에 있는 SKD 엑스퍼트 세션에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